저는 3년 전에 결혼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맞벌이 부부이고 작년에 태어난 귀여운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아이 낳고 딱 6개월만 육아휴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친정엄마가 아이 보는 걸 도와주셔서 지금은 다시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고 작년 봄에 한번 망해서 폐업을 했다가 올 초부터 다시 새로운 가게를 창업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 중입니다. 다들 똑같은 심정이시겠지만 정말 요즘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다 무너져 버릴 것 같고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 하나만으로 아이 키우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집은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다 보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뒤척거리는 날도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걱정해봐야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이죠. 양가 부모님들에게서 크게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딸아이가 나중에 하고 싶다는 것 시켜주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주려면 우리가 젊었을 때 부지런히 움직여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모아두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 낳자마자 육아휴직도 딱 6개월만 하고 친정엄마한테 아이 맡기고 회사 나와서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의 본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부부와 아이의 인생까지 나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십니다. 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작년부터 갑자기 아버님께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구청에서 일을 하신 공무원이셨어요.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으셨고 이대로 정년 채우고 은퇴하셔서 평생 연금이나 받고 사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작년 초부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미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 모두 말렸어요. 멀쩡히 공무원 생활 수십 년 잘하시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절대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버님은 자신만만해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은 먹는 장사하는 애들이 알긴 뭘 알겠니? 내가 구청에서 나랏밥을 꽁으로 먹고 산 줄 알아? 다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라니까. 아버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맥으로 주유소에 자동차 용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저랑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아버님이 너무 사업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할 말을 잃었고 끝까지 안 된다고 절대 사업할 생각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아버님만의 특별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랑 남편은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의 와이퍼나 엔진 첨가제 같은 용품들을 공급받아서 지역 내 주유소에 납품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말만 들어도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몰랐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예전부터 아버님이 자기 회사를 차리겠다는 말씀을 하도 하는 바람에 이제는 말릴 생각도 없으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아버님이 우리에게 사업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남편과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작년 여름 휴가가 끝나자마자 아버님은 진짜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셨고 얼마 후에 번듯한 사무실까지 얻어서 직원을 뽑고 계셨어요. 이제는 말리기는 늦었고 회사 하나 차리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제발 좀 잘 알아보고 하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 귀에는 저희가 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무실도 얻어야 하고 직원을 뽑아야 하고 그 사무실에서 쓰는 집기들이나 물건들도 전부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데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억은 우습게 넘어가는 큰돈이었는데 가진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계신 집 한 채가 전부인 시부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셨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은 아버님이 퇴직하시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일시불로 땡겨서 수령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돈이 아버님 어머님 노후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저희한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하실 수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말려봤자 소용도 없고 이미 들어간 돈이 많아서 그저 아버님 사업이 잘 풀리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 외곽에 창고도 하나 임대하시더니 거기에 자동차 용품을 꽉꽉 채우기 시작하셨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불안하고 공무원 생활만 오래 하셨던 아버님이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건지. 아버님의 평소 성격이 조용하고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이라서 영업을 잘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괜히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아서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아버님의 퇴직금을 다 털어놓고 사업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저러다가 잘못되면 시부모의 노후는 누가 책임지나 싶은 마음이 들어 저 혼자 끙끙 앓았어요. 아버님이 처음 사무실 얻었다고 해서 남편이랑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넓고 깔끔한 건물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 월세가 5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한 번 더 크게 놀랐어요. 사무실 월세의 직원을 셋이나 뽑는 중이었고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아버님이 너무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말수가 적은 대신에 고집이 정말 어마어마하셔서 한번 결정한 마음은 잘 바꾸려 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본인 생각이 다 맞다고 하시니까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사무실 보증금이 6천만 원 그리고 내부 집기 마련하는데 2,500만 원이 더 들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물건 창고 빌리는 돈은 얼만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득 들어찬 자동차 용품은 어림잡아도 억대가 넘어가는 액수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아버님 퇴직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시댁 집안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은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가게 차리기까지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만큼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돈이 돌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으니 아버님의 첫 사업을 너무 크게 하진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저희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가진 모든 돈을 쏟아붓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버님의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고 보통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자동차 용품을 구매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회사를 차리고 초반에는 아버님의 인맥 덕분인지 물건이 조금 팔리는 것 같았는데 재주문이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출이 없어서 석 달 만에 직원 셋 중에 둘을 내보내고 아버님이 여기저기 발로 뛰어다니신 것 같아요. 초기에 받은 물건 역시 반의 반도 팔지 못하고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었고 매달 나가는 사무실과 창고 월세 그리고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만 해도 2천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매일 좋지 않았고 아버님의 얼굴 낯빛도 하루가 다르게 흑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너무 큰 걱정이었죠. 남편은 자기들이 말렸는데 기어코 사고를 친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며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퇴직연금까지 전부 끌어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게 망해버리면 당장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께 생활비라도 보조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작년에 남편 장사 한 번 망하고 그 뒤로 겨우겨우 힘들게 복구한 거예요. 남편이 다른 가게에서 하루에 2탕씩 일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제가 보태주면서 어렵사리 가게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지금이야 다행히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했는데 아버님까지 사고를 치니 눈앞이 캄캄했죠. 우려했던 상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마르기 시작한 아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남편은 우리도 여유가 없고 힘들어서 안 된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버님 부탁을 남편이 거절하자 그 다음 날에는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단 이번 달이라도 좀 넘겨보자. 새로 뚫은 거래처도 있고 다음 달부터는 상황이 나아질 거야. 딱 3천만 빌려주라. 너 회사 오래 다녔잖아. 저보고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지 않냐고 그걸 몇 달만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수중에 돈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저희도 살아야죠. 혹시나 남편 가게가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전혀 없는 아버님에게 피 같은 제 돈을 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크게 사업을 벌려놓은 아버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이런 와중에서도 본인이 실패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아버님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돈 빌려주기 싫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냥 가진 게 없다고 전부 남편 가게 새로 차릴 때 우리 부부가 가진 돈이 전부 다 들어갔다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시아버님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셨지만 우리가 돈이 없다는데 별 수 있습니까?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더니 그 뒤로는 여기저기 친척들에게 돈 빌리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아버님을 도와드릴 수도 없었고 알아서 잘하시던지 하루빨리 사업을 때려치우고 손실이라도 줄이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난달 말에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를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서 지금 사시는 집 담보로 1억을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지만 그 돈마저 전부 써버린 지 오래라고 하셨어요. 그러게 일단 작게 시작하셨으면 망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망하진 않았을 텐데 왜 확신도 없이 커다란 사무실이랑 창고부터 덜컥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하고 저와 남편이 외곽에 있는 물건 창고까지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온 적도 있는데 거기에 쌓여있는 물건의 양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진짜 막막하고 답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전부 지금은 악성재고로 남아있고 그냥 반품하고 사업 그만하시라고 해도 다시 반품조차 할 수 없다 하네요. 이미 저희 아버님에게 물건을 밀어넣은 사람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인데다 제조사에 연락을 해보니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버님이 사기꾼에게 완벽하게 당한 거죠.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어머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주면서 대체 얼마나 상황이 답답하셨으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런 소리까지 하실까 싶었는데 끝까지 들어보니 단순한 고민 상담이 아니었어요. 너희 시아버지 거래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담보로 잡을 만한 것도 없고 은행에서는 보증 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알다시피 나는 직업도 없고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걔는 새로 가게 차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보증을 설 수가 없대. 결국 회사 다니고 있는 너가 서류 좀 해줘야 할 것 같다. 보증이라니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잠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이거 나보고 아버님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말이구나 싶어서 그건 조금 곤란할 것 같다고 일단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는 알지만 그래도 가족 일이고 이제 와서 빠뜨린 돈이 얼만데 그냥 망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차용증이고 뭐고 제가 원하는 서류는 다 써줄 거고 원한다면 아버님 사업자와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제 이름까지 올려줄 수 있다는데 저는 그런 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연대보증 서달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증을 서주면 나중에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돈을 다 갚고 나면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와중에 제가 명품 가방을 받고 싶겠습니까? 사실 예전에 저희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 도움은 받지도 못했어요. 처음에 시댁으로 결혼하겠다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버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결혼은 자기들 좋으면 하는 거라며 본인들 능력껏 맞춰서 결혼하라고 하시더니 나중에 보니 진짜 우리 보고 알아서 결혼하라시면서 뒤로 쏙 빠져 계시고 한 푼도 주지 않으셨죠. 집 구하는데 한 푼 보태주신 적도 없으면서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게 따로 전화하셔서 아무리 너희끼리 하는 결혼이지만 할 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예단은 꼭 챙겨서 보내라고 하시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은 예단으로 적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못 받아놓고 무슨 예단이냐고 주변에서 다들 한마디씩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뒤에서 딴소리 나오는 거 싫어서 그냥 딱 기분만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거기에 결혼식 할 때는 아버님이 아직 공무원 현직이시라 지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었는데 그때도 시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전부 계산해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들 힘들어졌다고 이제 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제게 전화해서 하고 있는 시어머니도 어이가 없었고 본인 일인데 어머님을 앞세우고 뒤에 숨어있는 시아버지도 한심해 보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어머님께서는 계속 가족끼리 이럴 때는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너희도 나중에 힘들어지면 자기들이 도와줄 테니까 너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라셨어요. 어차피 사업 다시 굴러가면 빚은 금방 다 갚을 거고 보증은 그냥 형식적인 일일 뿐이라며 이번에 만나서 서류에 도장 한 번만 찍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 보증은 뭔지 잘 몰라서 못하겠어요. 아버님 사정은 이해하지만 보증은 친정부모님한테도 서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거절하려 했더니 어머님께서 답답하다는 듯 언성을 조금 높이시면서
대출 받은 건 가게 오픈하고 갚아 나갈 텐데 너한테 피해가는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한 번만 더 천천히 생각 좀 해보랍니다. 일단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고 전화통화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지막 통화 종료하기 전에 어머님께서 우리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라. 딴 건 아니고 괜히 걱정할까봐 그러지. 라고 하면서 제 입단속까지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나보고 시아버지 빚보증을 서라고 시키면서 그런 큰 일을 자기 아들한테까지 비밀로 진행하려고 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제가 지킬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죠. 그날 밤에 남편이 가게 문 닫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낮에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하셔서 아버님 대출 받는 거 연대보증 서달라는 부탁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되묻더라고요. 뭐? 보증? 당신한테 보증서 달라 했다고? 저보고 뭐 다른 이야기 잘못 듣고 오해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분명히 똑똑히 들었다고 어머님이 우리는 가족이니까 연대보증 좀 서달라고 하고 당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하셨다고 이야기했더니 순식간에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11시가 넘은 한밤중 늦은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제게 옷을 입으라고 하더니 바로 시댁으로 차 끌고 넘어갔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남편이 인사도 생략하고 엄마가 며느리한테 보증 서달라고 했어? 진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소리를 빽질렀어요. 안방에서 TV 보고 있던 시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거실로 나오셨는데 아까 저랑 전화할 때는 당당하게 가족끼리는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하시던 어머님도 본인 아들은 무서우셨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런 말도 없으시고 정작 뒤에서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시아버지도 그저 헛기침만 하면서 대답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장사 2번 하면서 언제 부모님한테 작은 것 하나 도움받은 적이 있냐고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줬어도 키워준 은혜라 생각하고 서운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년에 시집온 며느리한테 빚 보증을 서달라고 시킬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구구절절 남편 말이 다 맞는 말이라 시부모님 그 누구도 뭐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쓱 째려보시고는 너는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걸 못 참고 금세 가서 일러 바쳤니? 라고 하셨지만 남편이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제발 두 분 모두 정신 좀 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업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렸잖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연금까지 전부 끌어서 다 말아먹은 게 누군데? 아빠가 사고 친 거니까 두 분이 알아서 수습하시고 제발 우리한테 돈 문제로 연락하지 말아줘.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도움은 못 될 망정 같이 망하자고?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당신들 잘못을 알고 있는지 아들의 그런 모습에 끝까지 제대로 된 변명 한번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제게 앞으로 시부모가 돈 빌려달라고 해도 10,000원짜리 한 장 줄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고 또다시 돈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이야기하랍니다. 보증 서달라는 말이나 돈 빌려달란 소리를 한 번만 더 하면 그땐 진짜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안 보고 살 거라 하네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부모에게서 연락 온 적이 없습니다. 돈을 여기저기 더 빌리러 다니시는 건지 진짜 돈이 똑 떨어져서 아예 포기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된 입장에서 시부모님인데 걱정되는 마음이 없진 않아요. 다만 괜찮으시냐고 제가 먼저 연락하고 물어봤다가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 하시거나 보증 서달라고 하실까봐 저는 끝까지 모른 척 하고 있으려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소식은 듣고 있을 텐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그냥 손 놓고 지켜보는 수밖엔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벌려놓은 사고니까 아버님이 알아서 수습하길 바라는 수밖에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게 안 하겠다 정리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러다 사채빚이라도 끌어다 쓰시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사연을 보내고 한 달이 더 지났네요. 결국 아버님은 얼마 전 최종적으로 폐업을 하고 쫄딱 망하게 되셨습니다. 창고에 잔뜩 쌓여있던 물건은 원가 이하로 땡처리 업자에게 넘기셨고 거기에서도 손해를 엄청나게 보신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전부 정리하고 났더니 개인적으로 아버님께서 친척분들에게 빌린 돈은 거의 다 갚으신 것 같았고 시부모님 사시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빚이야 나중에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테니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버님은 다신 사업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퇴직연금까지 다 끌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라서 아버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시는 중입니다. 가만히 공무원 생활을 정년까지 마치셨다면 연금 받으며 편하게 사셨을 텐데 진짜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것도 하나의 재주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저희가 돈을 빌려드리거나 제가 보증을 서드렸다면 아버님의 사무실이 몇 달은 더 버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기울어가는 사업을 다시 일으킬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언제가 됐건 망하는 건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괜히 아버님에게 사업하라고 바람 넣은 사람들이 원망스럽지만 속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빨리 일을 찾으셔서 다시 열심히 사시길 바랄 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